먼저 동치미 물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는 이제 무청도 살짝 같이 담글 거랍니다. 이 겉잎은 아무래도 질겨서 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속잎 3개, 2~3개만 남기고 겉잎은 뜯어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이 뜯어낸 겉잎을 버리지 마세요. 이거 푹푹 삶아서 된장국 끓여 먹거나 지점을 해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와 무청 사이를 보면은 줄기를 뜯어낸 자국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맛도 없으니까 칼로 살짝씩 도려내 버려주세요. 그 다음 끝쪽 뿌리와 잔털까지 정돈해주면 무 손질은 다 끝났답니다. 이번 동치미는 절이지 않고 통째로 담글 거라서 절대 큰 무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큰 무를 담그다 보면 맛이 잘 안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등분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껍질의 피부가 보호막 역할을 안 해서 너무 국물이 빨리 우러나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씌어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치미를 담글 때는 손바닥 한 무라든가 이보다 조금 더 큰 이 정도까지 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국물이 서서히 우러나와서 3개월까지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그 동치미 무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동치미는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맛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천년의 단맛을 내줄 양파, 사과, 배를 같이 넣어줄 거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째로 넣어버리면 이게 단맛이 잘 안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는 2등분, 사과는 6등분, 배는 이제 8등분해서 넣어줄 건데, 이제 가운데 사과하고 배는 씨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라서 이제 버려주시면 정말 완벽하겠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가을에 청양고추를 삭혀 놓은 건데, 이게 들어가면은 시원 칼칼함도 더해주고 숙성까지 도와줘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넣기는 좀 짜니까 물에 한번 가볍게 헹군 다음에 손으로 꼭 짜주세요. 그리고 대추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료들이 물기가 많다 보면 변질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키친타올로 닦아주면 더 안전하겠죠? 저는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건청각을 넣어줄 건데, 요즘은 이제 김장철이라서 그런가 시장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좀 싫어하시거나 이제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이물질도 있고 소금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게 빨개 빨듯이 바락바락 비벼가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체에 받친 다음 손으로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 이제 향긋한 맛과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마늘과 생강을 넣어줄 건데, 이게 너무 우리 요리할 때처럼 잘게 다져서 넣어버리면 이게 금방 배어나와서 숙성도 빨리 되고 국물 맛도 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게 빻아준다던가 채 썰어줘서 넣어주세요. 또 마늘, 생강, 청각은 바로 이거 넣어버리면 국물 위에 둥둥 떠다녀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다시팩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국물도 서서히 잘 우러나오고 꺼내서 버릴 때도 편하답니다. 그 다음 물에 이제 천일염 넣고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꼭 3년 이상 간수 뺀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쓴맛은 쑥 빠지고 단맛이 남아서 뭘 별걸 넣지 않아도 아주 맛있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때 체에 넣고 살살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물질도 걸러지고 소금물이 잘 빨리 녹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울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200cc 계량급 기준으로 한 150g 정도 되고, 종이컵으로는 한 130g 정도 되니까 본인이 대충 생각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보관용기에 재료들을 넣어 볼게요. 먼저 맛있는 맛이 우러나오도록 다시팩은 밑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무, 과일, 삭힌 고추와 대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쪽파와 청갓을 넣어주세요. 이제 쪽파는 무에 없는 향긋한 맛을 더해줘서 좋고, 이 청갓은 톡 쏘는 맛이 익으면서 개운한 맛을 이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푸른 잎을 자랑하는 청갓이잖아요. 또 우리 김장김 때 담은 홍갓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색감이 좀 붉은스름하게 우러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동치미는 또 하얀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청갓을 구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소금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주를 꼭 넣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국물이 과하게 숙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맛 그대로 깔끔한 맛을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또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하고 접촉해서 변질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기도록 물이 담긴 페트병이나 누름판을 위에 올려서 일단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그늘지고 시원한 베란다에서 1차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게 날씨에 따라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조금 따뜻할 때는 이틀도 걸리고 아주 추운 날은 6일 정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가면서 조절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3일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동치미랍니다. 기포가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고 새코르만 냄새가 나면 다 된 거랍니다. 이것도 너무 실온에서 많이 익히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요. 이때 좀 익었다 싶었을 때 김치 냉장고에 넣고 그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야지 국물이 깔끔하면서 그 맛있는 맛이 제대로 우러나와서 옛날 우리 그 전통 동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넣어서 1, 2주 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맛이 들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무는 무대로 간이 쏙 들고 무의 맛있는 맛이 국물에 빠져나와서 깔끔하게 시원하게 둘 다 맛있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작년에 담가 보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이 국물이나 동치미까지 다 아주 깔끔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물이 탁해져서 이제 좀 덜 먹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동치미는 쫑쫑쫑 이제 채 썰어서 고춧가루 참기름 묻혀서 드시면 또 별미 반찬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참고해 주세요. 또 고명 재료들도 건져내지 말고 같이 보관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들여줘야지 여기에 있는 단맛과 칼칼한 맛들이 국물에 제대로 우러나서 시원하고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1월 중순쯤 되면 제 역할도 다 하고 이 맛있는 맛도 다 빠져나왔으니 그때 이제 건져내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절이지 않는 초간단 동치미 맛있게 담가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